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정적분의 계산 2차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우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여러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했었냐면 이 fx의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은 한 부정적분 중에서 하나 가지고 와서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지 f'x가 fx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였고, 부정적분의 기호가 인테그랄이라고 되면서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라지 fx 더하기 c가 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c는 적분상수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항들을 다 다시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고, 이 f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정해지지 않은 적분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19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그 전에 f'x를 적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제 2번이랑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제 예제 2번에 지금 보시면 f'x가 오히려 나와 있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f1은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x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궁금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fx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 궁금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인테그랄 f'x dx라고 했을 때 여기 우변에 있는 이 항들, 이 식을 다시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네모 안에는 fx가 애초에 들어가 있었겠죠.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시 상수 c를 붙이지 않고도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f1은 구체적으로 2다 라는 이 내용을 줬기 때문에 fx가 뭔지를 지금 찾아야 하는 상황이거든. 적분상수를 쓰지 않고. 그래서 이 c는 붙일 필요가 없이 인테그랄 f'x dx는 fx다 라고 식을 두고 fx를 구체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fx를 찾기 위해서 f'x를 이용할 때는 요 식까지만 쓰시면 돼요. 적분상수 c를 쓰게 되면 여기서 그 fx가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c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인테그랄 f'x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4 dx라고 되어 있고 이 적분값이 바로 fx가 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식을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가 되고, 이게 바로 fx가 될 수 있겠네. 맞죠? 근데 우리가 fx를 정확히 구하고 싶고 위에서 본 것처럼 f1은 이게 2이므로 이 사실을 이용한다면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5 빼기 4 더하기 c, 얘가 2가 되면서 왼쪽에 이만큼 계산해보면 c는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fx까지 구해주시면 fx는 여기 바로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뒀었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됩니까? 이렇게 다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따라하기는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같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랑 저기에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습니다. 따라하기랑 예제 2번이랑 문제 3번 똑같아. 제일 포인트는 이 내용만 알면 됩니다. 이 내용.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fx가 된다는 사실, 요거만 아시면 다 풀 수 있어서 따라하기랑 문제 3번은 따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문제 4번의 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19페이지의 문제 4번.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곡선 y는 fx 위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그 점에서의 이 미분값이죠. f'x가 4x-2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점 1,3을 지난다 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fx가 3 나온다는 말이니까 f1의 값이 바로 3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f'x는 4x-2, 두 번째로 f1은 3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예제 풀이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면 fx는 우리가 하나로 구체적으로 구할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 f'x dx라고 식을 둘 수가 있고, 이렇게 두게 되면 fx는 인테그랄 4x-2 dx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해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와있던 이 식에서 f1은 3 이거 임으로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2-2 더하기 c 얘가 지금 3이 나올 거고 결국 c는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 제일 처음에 fx가 이렇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 한번 보면 f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f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하나의 원리로 예제 2번 따라하기, 문제 3번, 문제 4번까지 전부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선생님이랑 이제 부정적분이 아니라 교과서 122페이지의 정적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은 이제 나중에 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 나중에는 부피까지 구하게 되는데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럼 정적분을 어떻게 구할지 한번 정의를 해보는 과정에서 부정적분은 필수입니다. 봐봐. 만약에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이거라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온 fb-fa라는 이 값 있잖아. 이 값. fx인데 여기서 x자리에다가 b랑 a를 각각 대입해서 fb 빼기 fa를 하면 이건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거든. 이걸 뭐라 하냐면 함수 fx에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부정적분에서는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적분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x에 구체적인 값 b하고 a 이런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결과를 정적분이라고 한다. 정적분. 되겠죠? 자, 그리고 기호로 표현한다면 이 fb 마이너스 fa를 인테그랄 fx dx를 쓰긴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었기 때문에 여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a랑 b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정적분을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라지 fx의 한 부정적분,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를 가지고 와서 오른쪽 끝에다가 a랑 b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노트에 작성해 보세요. 자,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기호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호를 잘 보시면 a에서 b까지일 때 이 위에 있는 이 수 b를 이용해서 fb부터 구한 다음에 fa를 뺀다는 사실을 한번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용어를 한번 보면 요거는 아래 끝, 요거는 위 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fx는 p적분함수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라지 fx는 뭐였습니까? fx의 한 부정적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계속 기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 기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익혀볼게. 어려운 거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 123페이지의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교과서 123페이지입니다. 예제 1번. 자, 가로 1번에 지금 보시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x의 세제곱 dx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이 있는 식을 봤을 때 얘가 정적분인지 부정적분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윗끝이랑 아래끝에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적분 되겠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자. 요거에 한 부정적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부정적분 중에서 부정적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지만 복잡한 거 가져올 필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의 부정적분 중 제일 간단한 거 4차식 뭐 있어? x의 4제곱 이렇게 있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1부터 2까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2라는 숫자부터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구했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빼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1의 4제곱이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2의 4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6 빼기 1 해서 결과가 15라고 하나로 이렇게 보시듯이 정해지게 됩니다. 답은 15입니다. 자, 1번에 가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적분 함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고 자, 그 다음 dt, t에 관해 적분해라. 자, t에 관한 적분인데 안에 t에 대해서 함수가 적혀있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적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dx랑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x로 적으니까 훨씬 좀 익숙하긴 하죠. 자, 그치만 우리는 t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다시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선은 p적분함수를 적분해야 되겠네. 적분하면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2t가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한번 대입을 해서 계산해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빼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t마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의 4제곱 1이네.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얘는 4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은 9 곱하기 9니까 9, 9, 81 빼기 6 빼기 그 다음에 4분의 1과 여기서는 1이기 때문에 4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81 마이너스 6 빼기 4분의 1 빼기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선생님은 분수끼리 계산하는 게 좀 편해서 분수끼리 먼저 그냥 계산해버리겠습니다. 4분의 81, 4분의 8, 4분의 1 서로 빼주면 4분의 80. 그 다음에 정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돼서 4분의 80은 어차피 20 빼기 8 결과는 12 해서 12로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쉽게 해결되는 거라 가로 2번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 2번. 문제 1번에 가로 2번.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3t의 제곱 더하기 2t dt였습니다. 자, 그럼 정적분으로서 일단 p적분 함수를 적분해야 되겠네. 적분하면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됩니다. 이 적분은 계산 많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3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자. 3을 대입해보면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자, 빼기.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t에다가 대입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파란 색깔 부분 계산하면은 어떻습니까? 3, 3은 27 더하기 3, 3은 9 여기까지 계산될 거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일단 마이너스 8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6
빼기 이 부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결과는 4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되겠죠? 자, 문제 1번의 가로 2번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 1번의 가로 1번은 오히려 좀 더 쉬워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부정적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정적분에서도 그 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선생님이랑 124페이지의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 어떤 내용 하나를 좀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를 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봤을 때 그 정의에 의해서 라지 fa 빼기 라지 fa로 이 정적분을 정의했잖아. 그러면 어때? 여기서 fa랑 fa는 같기 때문에 그 결과는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적분에서 아래 끝이랑 위 끝이 서로 똑같다면 정적분 결과는 0이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지 엄청?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만약에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라고 했다면 요거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되는 건데 선생님 요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라지 fa 빼기 라지 fb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은 다음에 뒤에 있는 이만큼의 식은 다시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여기 지금 a가 먼저 나왔으니까 a가 윗끝, b가 나왔었으니까 b가 아래끝 이렇게 되면서 fx dx 이렇게 표시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편의대로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하라 하는 상황에서 윗끝이랑 아래끝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앞에 부호만 이제 마이너스로 빼주면 적분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려고 하는데 인테그랄 2부터 1까지 fx dx 이게 더 훨씬 더 난 좋다 하면은 이렇게 바로 푸시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윗끝 아래끝을 서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실과 이 2번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이랑 2번을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의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오, 이거는 너무 쉬운데. 문제 3번. 자, 문제 2번. 자, 교과서 124페이지에 문제 2번. 자,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서 가로 1번에는 지금 식이 뭐가 있냐면 인테그랄 3부터 3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나와있는데 봐봐 얘들아. 자, 보니까 이 윗끝이랑 아래끝 똑같잖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0. 이 끝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가로 2번으로 가보니까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4x의 세제곱 더하기 5 dx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윗끝이랑 아래끝 중에 윗끝이 반드시 숫자가 더 아래끝보다 커야 된다는 그런 룰은 없거든. 그래서 얘를 그냥 풀어도 되고 내가 원하면 마이너스를 빼서 윗끝을 아래끝으로 아래끝을 윗끝으로 바꾼 다음에 4x의 세제곱 더하기 5 dx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되겠죠?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 빨리 한 것 같긴 해서.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제일 처음에 일단 뭐 했었냐면 부정적분의 이 계산 파트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fx를 구하기 위해서 f'x가 나와 있었을 때 식을 이런 식으로 풀었다. 맞죠? 자, 두 번째 정적분을 이제 정의를 배우면서 정적분의 정의란 무엇이었냐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구한 것. 그러니까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일 때 그러니까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쪽은 아래끝, 앞에 있는 얘는 윗끝 이렇게 해서 읽을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호 뭐가 있었냐면 라지 fx 부분을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다 같은 의미가 되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더 유용한 사실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풀었던 문제들 과제로 제출하시고 다른 것도 풀이를 안 했지만 풀 수 있다면 각자 좀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하세요.